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말을 안 해서 싸우지 않는 게 편해진 순간부터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저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 식어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법을 너무 잘 배워버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잠깐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방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켜자 곧 국이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행주가 나무 표면을 스칠 때 나는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그릇을 2개 꺼냈습니다. 숟가락도 2개, 젓가락도 2쌍.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아침 드실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는 제 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국은 해놨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침에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럼 조금만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말하자 그는 컵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괜히 먹다 늦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릇 하나를 그의 자리 쪽으로 조금 더 밀어두었습니다. 금방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외투를 집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말은 했지만 이미 몸은 현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을 때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주방에는 다시 국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서 그릇 2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따가 먹지 뭐. 혼잣말처럼 말해봤지만 주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고 국을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대화는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셨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고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맥주 드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네. 잠깐이면 될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맥주를 식탁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로 대답했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얘기 좀 하려고요. 무슨 얘기인데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맥주캔을 집어들고 따는 소리를 냈습니다. 칙 하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요즘 좀 그런 게 있어서요. 어떤 게요?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얘기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또 안 하게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지 않았지만 잠시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요즘 저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요. 제가 말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 머리 자른 거요. 머리요? 네. 남편이 제 얼굴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언제 잘랐어요? 지난주요. 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서운했다기보다는 말을 고르다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요. 머리를 귀 뒤로 넘겼습니다.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남편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라면?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캔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한테는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냥요. 제가 말했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부니까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우린 다 바쁘잖아요. 그건 알아요. 공무원이 하루하루가 다 비슷한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는 좀.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제가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 제가 했고요. 차 할부도 제가 낼 거고요. 결혼식 비용도 거의 다 부담했어요. 그는 하나씩 짚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맥주 캔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캔이 아주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고르는 동안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캔을 손끝으로 건드렸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그 손동작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처럼 보였지만 멈추지 않는 걸 보면 생각 중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심이 있다,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기준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을 잇자 남편이 바로 물었습니다. 근데 뭐요? 제가 말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부부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그 말을 곱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연애할 때 얘기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다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은.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이잖아요.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현실. 현실이니까 더. 제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소개팅으로 만났고 서로 조건 보고 결혼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말끝을 흐리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전 남친이랑 몇 년이나 만났어요? 그 질문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라는 거.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건 더 나은 저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조건만 본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가 바로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남자 같아서.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요. 말이 끝났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충분하네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얘기하면 서로 피곤해질 것 같아요. 거실로 가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고 TV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말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식탁은 이미 반쯤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 규칙을 깨지 않으려고 제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요즘은 어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잘 지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이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좋을 수만은 없지? 그렇죠.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싸울 일은 없어요. 그래, 싸울 게 뭐 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말이 없어. 요즘 저런 남자 찾기 힘들어. 착실하고 술 안 마시고.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좀 더 먹어. 시어머니가 말하자 저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물을 따르다가 컵에 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어머.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해. 웃음 속에 섞인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복 받은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조건 좋은 남자 만났잖아. 그날 저는 제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정에 갔을 때 엄마는 밥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아? 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제일 믿기 어려워.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제가 말하자 아빠가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 맞죠? 제가 말하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면 다 비슷해져. 그 말들이 저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저는 더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창에 비친 제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어디가 원래 얼굴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의 메시지, 사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마음이 놓여. 그 문장이 눈에 남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원래 말 많지 않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요. 그 말이 끝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물을 내렸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문 밖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지만 바로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멈춘 뒤에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쪽에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1층 버튼을 누른 뒤에도 문이 닫히지 않기를 잠깐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더 탈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낮에 비가 왔던 탓인지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꾸어 걸었습니다. 집 쪽이 아니라 골목 안쪽으로요.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고 유리문에는 작은 글씨로 센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번 지나쳤던 길인데 그날은 그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보다 손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웃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약하셨죠?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게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 문장만으로도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문을 열면 이름을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이유를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말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묻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요? 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은요? 먼저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말했고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식탁 위에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지 않았고 포장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리본이 반듯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그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나가면서 생각났어요. 제가 상자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뭔데요? 열어보면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좀 그래 보여서요.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민해 보이잖아요. 저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열어야 해요?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봐도 돼요. 그럼 나중에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안 고마워요?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말 꺼냈네. 저는 상자를 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열지 않는다고 한 것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켰고 화면 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계속 밝았습니다. TV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남편의 휴대폰 화면도 자주 켜졌다 꺼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가지 않고 주방과 거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 질문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따져야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끝나죠. 그가 말했습니다. 말 안 하면 계속 이럴 거잖아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컵 바닥이 싱크대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고치든지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로 조정하든지. 조정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부부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정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이 있는 쪽을 보았습니다. 말 안 할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 더 안 할게요. 그는 잠시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방을 집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한 번 걸렸지만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어디 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밖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네. 문을 열었습니다. 밖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가면 이거 끝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층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둥글게 내려와 있었고 그 안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뒤집어 두었습니다. 그 뒤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들어갈 시간을 미루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말을 꺼내려다 이걸 굳이 말해야 하나 하고 삼켰던 순간
설명하려다 어차피 이해 안 할 텐데 하고 멈췄던 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단한 결정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긴 것도 관계를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 설명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식탁, 비슷한 침묵, 비슷한 질문 앞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연이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간 관계의 균열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